네, 지난 영상에 이어 빌드를 수정을 거치고 지금 14티어 사냥을 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불꽃을 사용해가지고 해성을 발동하는 메커니즘인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후에 빌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된 빌드가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수정할지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ut of mana. Done, thank you. 네, 우선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14티어 지도를 다 클리어하고 현재 지금 오른쪽에 퀘스트 창을 보시면은 15등급 지도 완료하기가 떴어요. 그러니까 14티어를 다 완료했단 얘기죠. 현재 이 빌드는 14티어 그 파란색 지도까지는 무난하게 돌고 희귀 지도 같은 경우는 약간 카오스 데미지 같은 거 있으면은 돌기 힘들고 이런 상태거든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도라는 지는데 스킬 잘못 맞으면은 푹찍을 당할 수 있는, 왜냐면 카오스 저항이 낮으니까요. 다들 아시는 이 전기불꽃 스파크죠, 영어 이름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동결시 시전을 발동시키는 메커니즘인데요. 이게 동결시 시전이 너프가 되고 나서 다들 이제 이걸 안 쓰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냉기 소서니까 이거를 차용해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상당히 쓸만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빌드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결시 시전이 3개가 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동결시 시전을 3개를 사용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룬은 솔직히 보조잼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당연히 있으면 좋긴 한데 동결시 시전이 이제 3개나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네, 이제 먼저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쓰는 스킬은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이거 위에 2개는 무기로 생겨나는 스킬이고, 시간의 균열은 이제 크로노맨서 전직 스킬이고, 이 해성은 이제 제가 보스 몬스터를 잡거나 희귀 몬스터 중에 뭐 냉기 저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근접한 구체성이 있어서 가까이 붙어서 때려야 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해 갖고 잡는 게 더 빨라서 이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희귀나 마법 몬스터 중에서도 이 전기불꽃으로 좀 죽이는데 오래 걸리는 애들은 서리 폭탄을 사용해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불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 스킬인데요. 이 형제 구름이라는 토파즈 반지 유니크 아이템에 보면은 번기 피해를 냉기 피해로 전환하는 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 번개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전기불꽃을 사용해가지고 몬스터들을 동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킬을 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나 관리를 위해서 스킬 비용 간폭을 들고, 그리고 스킬 효과 지속 시간 40% 증폭을 했는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이 전기불꽃이 더 멀리까지 가요.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시전 속도 25% 증폭 같은 경우는 이게 끼건 빼건 크게 차이 안 나는 느낌이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무빙샷으로 할 때 보면은 이 시전 속도가 빠르면 무빙샷에서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시전 속도를 들고 있고, 그리고 비전 섀도는 이제 이게 동결시 시전에서 해성이 발동되면은 그 마나가 거의 막 3분의 1씩 깎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나 관리용으로다가 비전 섀도 그리고 시전 속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한파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딱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몬스터가 워낙 빨리 죽어서 그렇고요. 이거 체온저하도
그 보스 몬스터 아니면은 쓰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고, 서리방벽은 이제 확 달려드는 몬스터들 상대할 때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조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빌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동결시 시전인데, 이 동결시 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정신력이 60이 소모가 됩니다. 정신력을 추가로 10을 챙겨가지고 이 만화 재생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화 재생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이게 해성이 동결시 시전으로 해성이 발동될 때 만화 소모가 거의 600에 가까운 만화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3분의 1씩 깎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화 재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화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만화 회복 91% 증가, 대신에 사용 시 생명력에서 회복한 만화의 15% 제거. 이게 없으면은 만화 회복이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화통이 1600인데 300밖에 회복이 안 되면은 거의 티도 안 나가지고 이제 해성이 발동될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고 있는데, 보통 해성이 발동되면 몬스터들이 막 죽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막 플라스크가 엄청 모자라진 않고요. 보스 잡을 때는 또 동결시 시전이 많이 발동이 안 되고, 제가 직접 쓰는 해성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결시 시전이 발동이 되더라도 보스한테 쓸 만화는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만화는 넉넉하진 않지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일단 아이템을 살펴볼 건데요. 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자본으로 한 50에서 70액 정도면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아이템 시세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문 스킬 레벨 6 이거는 필수고요. 그리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화 재생 속도, 그리고 시전 속도 증가, 그리고 주문 피해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번개 피해나 냉기 피해 같은 건 피하면 좋은 게, 번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킬 데미지가 번개 피해에서 냉기 피해로 바뀌면서 번개 피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번개 피해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냉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판매할 때 냉기 피해가 적혀 있으면은 판매할 때 냉기 법사만 살 수 있게 되니까 또 팔 때 또 안 좋겠죠. 그래서 뭐 냉기 피해가 저렴하면 사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주문 피해가 좋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필요한 거, 형제의 부름, 이게 있어야지 이 전기불꽃이 번개 피해가 냉기 피해로 변환하면서 동결시 시전, 우리 핵심 스킬이죠, 이게 발동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필수인데, 이것도 제가 10액짜리 정도로 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아이템들, 그러니까 투구, 반지 한쪽, 벨트, 장갑, 신발, 여기서는 그냥 저항이랑 만화 최대치 이런 위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있으면 더 좋은 거는 에너지 보호막이 높을수록 좋고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마법사는 에너지 보호막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생명력보다도 만화 최대치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생명력 최대치는 언제나 좋고 만화 최대치도 언제나 좋은데, 특정 빌드를 할 경우에는 생명력 최대치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제가 이따가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빌드를 굴리기 위해 필수인데, 방어구에서 정신력을 챙겨주시고 목걸이에서도 정신력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신력 총량이 80에서 90 정도가 돼야 돼요. 일단 빌드가 돌아가게 하려면은 80이 기본적으로 필수로 필요하고,
만약에 90이 되면은 정신력이 총 190이 되면서 이 명상 보조잼 만화 관리에 유리한. 근데 이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있으면은 무조건 좋은데 없어도 빌드가 돌아가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패시브 노드에서 만화 관리를 더 챙겨주시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뭐 따로 설명해 드릴 건 없고, 플라스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회복량 뻥튀기 되는 옵션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게 빌드 중간이어 가지고 퀄리티 작업이나 뭐 이런 게 다 안 돼 있습니다. 예. 네, 이 정도만 돼도 14티어가 돌아가니까 아이템을 제대로 맞추면은 더 15티어도 충분히 돌고 심지어 가볍게 돌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이 듭니다. 네, 패시브 스킬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니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많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왜 이걸 찍고 안 찍고 일일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찍은 것들에 대해서 왜 찍었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일단 크로노맨서를 골랐는데, 크로노맨서를 고른 이유가 이 시간의 균열, 그러니까 시간을 4초 뒤로 되돌리는 스킬인데 이거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환영같이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골랐는데, 아직 환영을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동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을 3초 동안 멈추게 하는 이 스킬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환영 같은 컨텐츠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스킬을 써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패시브 스킬이어가지고 시전 속도 올려주고, 여기는 주변에 있는 적들 슬로우 걸리게 하는 건데 이거를 찍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크로노맨서는 내 아이템이 정말 빵빵하고 극후반에 이런 시간 균열이나 시간 동결을 사용해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긴 한데, 맵핑을 하거나 15티어 맵을 도는 그런 정도에서는 스톰유버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시간 동결이나 시간 균열 없이도 맵핑하는데 무리가 없고, 스톰유버의 특징이 만화 관리랑 시전 속도 관리, 그리고 최대 만화까지 올려줘가지고 이 소서리스의 데미지 자체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즌을 새로 시작하게 된다면은 크로노맨서가 아니라 스톰위버를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캐릭터가 얼마나 강한지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템을 빨리 맞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레벨이 86인데요. 86 레벨에서도 스톰위버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그 아이템을 정말 최상위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스톰위버가, 일단 첫 캐릭터로는 스톰위버가 무조건 좋은 것 같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빌드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전직 스킬은 어쨌든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 넘어가고, 일단 이 스킬을 보면요, 여기 처음에는 주문 피해 대신에 에너지 보호막을 챙겼고요. 이게 생존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는 길이라서 여기는 다 찍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를 찝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냉기 법사니까 냉기 피해를 찍어줬고요. 오른쪽을 먼저 가죠. 오른쪽을 가면은 여기 에너지 보호막, 여기 있는 스킬 노드들이 밸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완화 방패, 만화 축보 이거 다 찍고, 이거 신속한 재충전 이것도 밸류가 높아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포인트 부족해서 안 찍었고요. 못 찍었고요.
그리고 여기 에너지 보호막에 지능 6%에 만화 재생까지 있어갖고 여기 있는 건 지금 제가 찍은 거는 다 찍은 게 좋습니다. 이게 주문 치명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안 찍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은 뭐 냉각 시킨 경우 원소 피해 증가. 이게 동결되기 전에도 이미 냉각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데미지 증가가 많이 되니까 이것까지 찍어줬고요. 여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다 비슷하게 찍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서 에너지 보호막을 좀 챙겨주고 여기 이제 투구로 얻는 에너지 보호막 70% 증가. 이거 하나 자체가 에너지 보호막이 한 2,300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투구가 좋아지면 더 차이가 커지니까 이것도 찍어주고 주얼 슬롯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주얼 슬롯이니까 그냥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에너지 보호막이랑 만화 관리를 위해 이렇게 찍어줬고요. 여기 원소 피해 증가 데미지 차이 50%니까 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폭풍 충전이 치명타를 했을 경우에 원소 피해 40% 증가인데 전기불꽃이 이제 여기저기 막 엄청 많이 때리잖아요. 그 스킬 한 번 쓰면은 투사체가 열 몇 개 됐더라. 투사체가 19개가 발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몬스터를 여기저기 막 때려요. 치명타 확률이 5%만 돼도 스킬 한 번 쓰면은 그냥 치명타가 거의 높은 확률로 터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발동이 거의 항상 되기 때문에 찍어줬고요. 여기서는 만화 재생 관리, 그러니까 만화 관리용으로 찍은 겁니다. 비전 쇄도 효과, 비전 쇄도 효과 여기 보시면 나오죠. 시전 속도 증폭 10% 증폭, 만화 재생 20% 증폭.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톰위버가 좋다는 이유가 스톰위버에는 그 노드 중에 최대 만화를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비전 쇄도 효과가 상시 적용되는 것과 이 최대 만화에 따라서 비전 쇄도 효과가 증가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스톰위버가 만화 관리가 좋고 데미지도 크로노맨서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는 길에 있는 주얼 찍어주고 여기서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챙겨주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에 와서 여기 지능 많이 올려주고 에너지 보호막 챙겨주고 여기서도 이제 만화 재생을 제가 여기 오른쪽을 챙겼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만화 재생 속도만 올려주고 왼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만화 재생을 조금 적게 올려주는데 최대 만화가 올라갑니다. 대신에 최대 그 스킬 만화 소모량도 증가해가지고 이 왼쪽이 만화 관리가 더 힘듭니다. 대신에 최대 만화가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비전 격렬함이라는 스킬을 보시면은 최대 만화 100당 주문 피해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왼쪽을 찍으면은 데미지는 더 세지는데 만화 관리는 더 살짝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톰위버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거를 가셔가지고 데미지를 더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크로노맨서여가지고 이 오른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사체 속도 증가가 28%를 챙길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기불꽃을 사용했을 때 이게 투사체거든요. 전기불꽃이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은 몬스터를 죽이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게 구석구석 잘 퍼지지도 않아가지고 이거는 필수 스킬이라서 찍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수 스킬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에너지 메타 에너지 획득량 증가 이걸 해야지 동결시 시전에서 해성이 더 자주 발동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분은 전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에너지 획득량 51% 증가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여기랑 이 사파이어 잼에 제가 메타 스킬 에너지 획득을 챙겼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포함돼 가지고 여기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게 에너지가 모여서 발동이 되는 메커니즘인데, 이걸 찍으면은 4번 중에 한 번은 에너지 50%가 반환이 돼가지고 더 자주 해성이 발동되게 해주는 스킬인데, 이게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수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수 노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여기 중간에도 냉기법사 스킬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왼쪽에 냉기저항 관통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건 아니고, 여기에도 동결 축적, 뭐 냉기 피해,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안 챙겼거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것들은 데미지 관련이 많고, 여기 왼쪽에가 만화 관리나 에너지 보호막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온 건데, 어쨌든 여기 중간에서 냉기관통 같은 거를 안 챙겼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명중된, 동결된 적이 명중됐을 때 원소 저항을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템이던 다른 스킬 노드에서 냉기관통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결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물론 보스 잡을 때는 동결이 안 걸려 있는 상태가 많긴 해가지고 냉기관통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보스는 좀 잡기 쉬우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다른 냉기 스킬들을 안 찍어도, 이거 하나만 찍어도 데미지를 많이 늘려줘갖고 이것도 필수 스킬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저희 스킬, 저희 빌드가 이 스킬도 마찬가지죠. 동결 축적도 도움이 되고, 동결된 적에게 주는 명중 피해 50% 증가니까 결국 주문들도 다 명중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왼쪽 거는 있으면 좋긴 한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라서 찍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찍은 스킬들에 대해서 설명은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이 냉기 동결 축적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를 안 찍어도 몬스터들이 충분히 잘 동결이 된다, 그러면 이거 2개를 빼고 냉기 피해를 찍어도 되고요. 그럼 데미지는 더 세지고, 뭐 동결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캐릭터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게 동결 축적을 주얼에서 많이 안 챙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챙긴 거고, 주얼에서 동결 축적을 챙긴 사람은 이걸 다 빼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걸 빼고 뭐 에너지 보호막에 더 투자를 한다든지 만화 관리에 더 투자를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거 에너지 자극, 이건 필수인데, 이 관련된 스킬이 오른쪽 아래 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8칸 정도 내려오면은 이 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발동이 되거든요. 동결시 시전이 계속 발동이 되는데, 이게 4초 이내에 발동시킨 경우에 피해 40%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상시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레벨이 이제 아마 90 몇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것까지 다 찍을 생각이고요. 영원한 응시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대 만화를 에너지 쉴드로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만화가 지금 1500인데 뭐 이것까지 찍으면은 한 뭐 1800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에너지 보호막으로 오기 때문에 생존에 엄청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빌드를 할 경우에는 이것도 카오스 면역, 이것도 이 빌드로 갈 수도 있겠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빌드를 짜왔는데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3일 전에 봤을 때 20몇액, 30액, 40액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150액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한 번 더 맞추게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만화 관리가 정말 힘들다 싶으면은 이걸 찍어도 됩니다. 여기 만화 재생 속도랑 다른데 이 만화 회복 속도가 효과가 많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찍었고요. 해보시고 조금씩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 mana. That scum. I'm carrying enough already.